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앞에 이론 35문항에 이어서 실기 45문항을 또 같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린 바처럼 중간에 소리가 끊김 현상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그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놓고요. 다시 지금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6번부터 80번까지 저는 80문제를 한 번에 문제풀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아마 3시간 정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론 35문항, 실기 45문항 이렇게 풀어가는데 실기도 1번부터 45번까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장에 있는 번호 그대로 36번부터 80번까지 가져왔거든요. 네, 문항의 배포가 단원별로 몇 문항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2024년 버전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23년 기준에 맞춰서 식사에서 식사 섭취에서 몇 문제, 배설에서 몇 문제 이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전국의 모든 강사들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시험을 봐본 분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기 단원에서는 기존의 책하고 순서도 많이 달라졌고 이론은 사실 변동된 게 그리 많지 않지만 실기가 훨씬 더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문제풀이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3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식사와 관련된 부분은 2문항 갖고 왔어요. 2문항.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2023년에 있던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문항수도 줄었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2문제 먼저 신체활동 지원의 식사와 관련된 영양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후 입안 오른쪽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번 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는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식사한다. 5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물로 목을 축인 후에 밥을 먹도록 한다. 네, 입안을 좀 헹궈주고 촉촉한 상태에서 식사를 했을 때 훨씬 더 목넘김이 좋아지죠. 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지만 조금만 난이도를 바꾸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편마비이지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제시한 거에 따라서 굉장히 문항의 답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1번 문항에 잘 보시면 음식물이 고여 있는 쪽은 마비된 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줄 때도 마비 쪽에 지지를 해주셔야 되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일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항상 건강한 쪽인 밑으로 가게. 그래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가 맞는 표현이지요. 네.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제시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살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일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왼쪽일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가요? 편마비가. 요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이거와 같은 제가 가져온 문제는 좀 쉬운 문제지만 살짝 올렸을 때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거뜬히 풀어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37번 삼킴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머리는 내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낮춘다. 3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다. 4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5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영양의 온도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또 온도가 너무 차가운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침상 머리는 올려줍니다. 그래서 반자에 취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식사하고 같은 거니까요. 자, 성색증이 나타나거나 4번처럼 구토가 발생한다면 비위관을 먼저 잠그고 빨리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영양 주머니는 매번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경관 영양 돕기에서 지금 제가 사용했던 5개 문항 외에도 좀 알아두시면 경관 영양 문제를
정답을 다 찾을 수 있을 만큼 사실 체크박스 안에 네모 안에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상하고 왜 위관 영양 튜브에 L튜브라고 하는 위장관 튜브에 영양액이 고여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너무 진한 농도를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됩니다. 자, 속도는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양액을 위장관 높이보다 높여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진행하는 거죠. 네, 자, 토하거나 성색증은 앞에서 했었고요. 비위관이 빠졌다면 요양보호사는 절대 밀어넣거나 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요 내용만 다 알아도요. 경관영양에서 나오는 문제 거의 다 정답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문제 푸시면서 또 다르게 문항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까지 생각하고 가신다면 일석이조, 일석사조, 일석오조 막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38번 이제 배설로 넘어갔어요. 네, 자 식사와 연관돼서 영양은 제가 2문제. 그 다음에 배설에서는 5문항 정도. 배설은 기존과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5문항 정도. 자, 그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배설 파트. 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둔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휠체어를 사용한 오른쪽 편마비다. 여기도 마비의 쪽을 좀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문제 또한 문항에서는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쪽을 한번 그쵸? 생각해 본다면 4번처럼 휠체어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실 때는 항상 휠체어 대상자 건강한 쪽에 둡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편마비였으니까 왼쪽에 두셔야 되고 자, 변기를 잡고 갈 수 있는 손도 건강한 쪽에 손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손이어야지만 됩니다. 요게 방향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걸터 앉으면 안 되고 깊숙이 앉아서서 두 발이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닿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지요. 39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간이변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4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5번 배변 후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자, 정답은 3번. 네,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려고. 네, 저도 순간 이제 해설 생각하고 있다가, 네, 1번입니다. 네, 우리가 배 마사지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하죠. 이유를 물어본다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부하게 신체 장의 구조가 배꼽을 중심 시계 방향으로 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의 위치대로 문질러줬을 때, 예, 그죠? 장의 운동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유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유를 묻는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방수포를 좀 깔아주셔야 되고요.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는 평평이 아니라 침대를 상반신이죠. 네, 침대를 어디로 올려야 될까요? 두 개인데, 상반신. 상체를 올려서, 그죠? 네,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해주셔야 되고, 누워서 지내는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한다. 어렵습니다. 이거 앉아서 또 용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간이 변기 사용하는 거니까 거동이 되고 협조가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세워서 허리를 들어서 한 손으로 받쳐주고 변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그게 어렵다. 그럴 땐 옆으로 돌려 누우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지로 닦으셨다면 바로 옷을 입혀주시면 안 되고 습기에 의해서 욕창이나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이나 이런 걸로 습기를 다 제거해 주신 다음에 옷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40번 시설에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 교환 횟수는 정해서 교환한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냄새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교환한다. 4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기저귀 교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죠. 용변을 보실 때마다 즉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냄새적으로 창문을 연다? 아니죠. 네, 다 교환하시고 나서 환기를 위해서 열어주시면 되고, 교환할 때마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그래서 특이사항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저는 그거 할 때는 이렇게 해설을 하거든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연하고 노란색이 소변. 요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보고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해주셔야 돼요. 한번 상상하시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4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이동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배가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또는 한 가지 경우 수도 더 있어요. 막혀 있는 경우.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이 안 돼서 아랫배 복부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소변이 새면 제거, 요양보호선 제거할 수 없죠.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동하는 동안에 잠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어둔 상태 이동하셔도 돼요. 대신에 역류를 막아내기 위해서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잘 들고 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소변 주머니 바닥에 그 배출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것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소변 배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은 섭취는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누워 있을 이유도 없어요. 유치도뇨가 삽입하셔도 거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2번 요로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요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변을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곳을 통해 배출하게 한다. 2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3번 요로 주머니에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운다. 4번 요로 위치는 주로 좌측 하부에 있다. 5번 샤워 시에는 물이 요로 안으로 들어가니 주머니는 꼭 떼고 해야 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루, 여러분 책에 요루, 장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신설 내용입니다. 사실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두 가지 구별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들으셨다면,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주의점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대변은 장루에 해당하니까 네, 1번은 맞지 않는 설명이었고요.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우는 게 아니라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그때 비워줍니다. 네. 그 다음에 요루의 위치는 주로 대부분, 네, 그렇죠? 우측 하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아니라 우측 하복부. 자, 그 다음에 요로 주머니는, 네, 우리가 샤워를 할 때는 착용하셔도 되고 떼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로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목욕을 진행하실 때는 주머니를 꼭 착용하고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379페이지 포인트로다가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또 장르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있죠. 또 추가로 좀 더 한다면 요르는 교환이 주 2회에서 3회 정도 교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장르는 교환이 주 1회 정도 하게 돼 있고요. 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거든요. 요로와 장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두시면 아마도 두 개를 잡을 찾는데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3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부터는 개인위생 파트로 넘어갑니다. 네. 자, 1번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2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번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 끼운다. 4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삶는다. 5번 의치는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표백제에 담궈 두시면 모양이 변형이 돼요. 또 어디에서 변형이 되냐면 4번처럼 뜨거운 물로 삶았을 때도 의치의 모양은 변형이 됩니다. 자,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끼울 수가 없겠지요. 엄지와 검지를 잡아서 자,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 위의 위치, 이제 의치를 삽입할 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래를 삽입하실 때는 검지를 입안으로 들어가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문제 나왔을 때 오답률이 조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린다 싶으실 때는 진짜 선생님이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진행해 보시면 엄지가 들어가야 될지 검지가 들어가야 될지 구별이 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이상, 8시간에서 뭐 이제 주무시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6에서 8시간, 요 정도는 위치를 빼놓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다면 잇몸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너무 장시간 빼놓는 건 또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양이 또 틀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우리 표준교재에 있던 내용이지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이나 식후에 시행한다. 2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3번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4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5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침대에서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감길 때는 머리 감기용 전용 패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패드를 머리 밑에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어서 네, 이제 감긴 물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자, 공복과 식후는 피해 주셔야 되고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셔서 열이 나거나 네, 뭔가 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패스, 네, 통과하죠. 그 다음에 베개를 치우시고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는 게 아니라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네, 옆으로 이동한 자세에서 위양보호사 쪽으로 이동한 자세에서 머리를 감기도록 합니다. 자, 두피에 염증이 있다. 염증뿐만 아니라 또 이 머리 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체활동 지원 안에서 대상자의 이상 상태라든지 뭔가 변동이 됐거나 이런 게 발견된다면 위양보호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보고한다가 끝나셔야 돼. 그러니까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한다. 예, 그런데 뭐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연고를 바른다, 소독을 한다, 뭐 어쨌든 뭘 한다 이러면 전부 다 오답 처리 시켜주셔야지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표준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찾는 분이 합격이자 고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은 국시원에서 예,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뭐라고 했지요? 이거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을 때 정답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 예, 어쨌든 합격을 좀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제가 공통점이에요.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가 더 쓰고 저기가 더 쓰는구나. 그런데 공통점이구나. 이런 거 제 몇 가지는 좀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예, 물기는 자연 건조가 아니라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서 빨리 말려주셔야 체온의 변화되는 걸 막아낼 수 있겠죠. 45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운부는 항문, 요도질 순서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는다. 5번 등과 둔부는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야 될 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상지, 하지, 팔, 다리 부분. 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말초의 중심 방향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다리도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로 했어야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그러면 왜 말초의 중심 방향으로 닦습니까? 또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저희 표준교재 안에 이유를 묻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앞에서 개인위생에서 의치도 했어요. 왜 자기 전에 빼야 되나요? 24시간 착용하면 안 되나요? 이 이유도 많이 묻는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는 예, 정맥 혈액을 중심으로 잘 돌려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왜 말초 중심으로 가나요? 닦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자,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심장인 중심에서 말초로 산소와 영양소를 보내는 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 말초에서 정맥에 노폐물이 많잖아요. 그 노폐물이 가득 들어가 있는 피를 다시 심장으로 귀환, 돌려보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부종도 생기고 혈액순환 장애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좀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문제처럼 말초의 중심으로 닦아주던지 마사지를 해주던지 말초부를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이완시켜서 순환을 좋게 한다든지 이거 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도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요거 공부하시면서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45번 같은 문제는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콜라보레이션 문제입니다. 섞었다는 거예요. 부분을. 유황보사 시험에 이런 파트 있어요. 치매 의사소통도 잘 섞고 직업윤리와 체의도 잘 섞고 여기는 개인위생 자체 안에서 또 섞어서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잖아요. 네, 자, 회원부 같은 경우에는 요도질 학문. 항상 담글 때는 깨끗한 청결에서 더러운 오염 쪽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도가 제일 깨끗하니까 요도질 황문 네, 요렇게 방향을 네, 맞게 닦아주시면 되겠지요. 또 동의어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 앞에서 뒤로 세 가지 표현도 같이 겸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국시원의 출제자가 어떤 걸 낼지는 저는 몰라요.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건 알지만 어떤 걸 낼지에 대한 건 전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제가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네, 그 다음에 복부가 빠져 있네요. 복부는 앞에서 했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자, 등과 둔부도 예, 그죠? 등, 둔부 목이 깨끗하니까 목에서 둔부 방향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4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역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번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4번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5번 머리는 욕조 안에서 감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욕조에 등을 딱 대서 네, 넘어지지 않게 낙상 방지 위해서 안전하게 잘 앉혀주셨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통목욕할 때 헹구는 순서가 있었죠.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진행합니다. 식사 직전, 직후 다 피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안전손잡이는 4번. 건강한 쪽 손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머리는 항상 욕조에서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아서 감는 걸로 진행합니다. 4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직접 선생님들이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상의와 하의를 입고 벗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어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예, 벗고요. 왜요? 라고 혹시나 질문을 해보신다면 예,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해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빠르지가 않아요. 이해 속도가. 그래서 실기를 하는 이유였겠죠. 2024년부터 교과 개정이 바뀌어서 급여 제공 절차 영상을 다 보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직접 실기를 진행하시고 또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는지에 대한 개선점까지 사례 회의를 거쳐서 다 하게끔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걸 직접 진행해서 다 입혀보고 복혀보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직접 하셔야지만 이해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입을 때는 왜 마비 쪽부터입니까? 아직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선생님들이 오른팔 하나는 가슴에다가 붙이시고 옷을 하나 갖다가 입었다 벗었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유 알게 돼요. 이렇게 이유가 한번 이해가 된다면 그때는 암기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입마 순서부터 좀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머리와 수액은 항상 가운데 위치합니다. 왜요? 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그럼 앞이 막힌 상의를 입었다 벗었다 해보시면 당연히 머리와 수액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수액 같은 경우에는 수액을 팔에다 꽂고 입고 벗고를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뭐를 입냐면 앞이 막힌 상의가 아니에요.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 머리를 빼버리고 수액이 가운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만 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오지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지선으로 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일단 뭐냐. 자, 머리가 가운데 있는 곳부터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 아니고 그럼 정답이 될 확률은 2번과 5번에서 벌써 3개 다 줄이고 2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럼 머리가 가운데가 아니고 앞과 뒤로 가운데가 들어간 게 2개인데 2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문제 출제를 해봤는데요. 도저히 안 돼요. 그건요. 머리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건 보기 2개밖에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시원에서 냈던 모든 출제 문제들도 다 동일하게 머리가 가운데 있는 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추려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겁니까? 벗는 겁니까? 문제를 보시는 거잖아요. 벗는 거네요.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으라고 했으니까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오른쪽 팔. 요렇게 해서 2번 정답을 딱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래서 요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8번. 네, 여기 48번부터는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체위 변경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혹시 교과서 공부하실 때 수월하게 넘어가셨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 거냐? 동작에 대한 연상 작업이 좀 되셔야지만 돼요.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자세. 그 다음 뭐 편말 대상자를 이렇게 앉힌다? 그 자세. 이렇게 머릿속에 장면이 좀 떠오른다면 사실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된다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세요. 그런데 안 되진 않아요.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점검하시면서 저랑 이제 같이 체위변경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의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자, 답 찾을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시면 왼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겠다. 네. 자, 우리 표준교재의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혹시 보시면서, 이런 거 책에 이런 사진이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2024년 버전에는 없습니다. 2023년 9 버전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로만 설명해서는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거 업무 매뉴얼에 실기 동영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육원에서 그래서 수업합니다. 실기 수업 이게 없어서 해요. 없어서. 있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는데 네, 하긴 뭐 있을 때도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이 2024년 버전도 갖고 온 이유가 그냥 글씨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좀 빨라서 뭐 내용이 바뀌었다면요 제가 가져오지 않았겠지만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책이 달라서 그런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똑같은 표준 교재를 써요. 단 인쇄를 담당하는
네, 출판사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을 뒤져봐도 이 사진은 없을 거예요. 구버전에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중앙으로 이동할 때 예, 뭐부터 하는 거냐?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서요. 왜? 왼쪽으로 쏠려 있는 분을 중앙으로 오는 거니까 그럼 오른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셔서 그 다음에 두 팔을 가슴에 올려 놓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사실 요 가나다라도 조금 어렵게 더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상반신을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 손의 위치가 어딘가요? 그게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진이죠.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받치고 나머지 한 손 허리를 받쳐준다. 이게 상반신을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 손의 위치입니다. 지금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한 손은 허리, 나머지 한 손은 어디로 갈까요? 엉덩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게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 손의 위치. 요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예, 문제에서 푸실 때 또 다른 문제를 예, 이렇게 잘 맞춰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정수가 갑자기 말을 해서요. 네. 이게 무슨 소린가? 예, 요거는 마이크 오류가 아니고요. 정수기 소리입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49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자, 이것도 선생님들이 정답 한번 찾아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표준교재에 그림으로 있어요. 네, 이제 전교재는 사진으로 있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네, 같은 사진, 그림, 요건 동일합니다. 다행히 없애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고요. 네. 자, 그러면 순서를 잡아보자면 제일 먼저 잠금 장치를 잠그시고 발받침대를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번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대상자가 넘어지거나 꼬꾸러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 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시고 내려앉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5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선생님들이 정답 찾을 수 있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네, 이지선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지팡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지시가요. 예, 그러니까 2번, 3번, 5번 전부 다 정답일 확률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좀 줄여주는 거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팡이가 올라갈 땐 지팡이인 지지축이 먼저 가셨다면 건강한 다리가 나비 다리를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팡이 가고 건강한 다리가 불편한 다리를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내려가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먼저 내려놓고 예, 뒤에서 건강한 다리가 받치고 마비인 다리를 먼저 내려보내주면 됩니다. 배려인 거죠. 올라가는 순서와 내려가는 순서는 전부 다 배려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냥 지엄마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이유를 알아야지만 시간이 걸려도 이유를 알고 암기를 진행하셨다면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까지 다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이해 없이 단순무식하게만 이렇게 우리가 외워 놓는다면 당장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예, 시험을 위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리고 올해는 더 그러잖아요. 무조건 취업을 하셔서 6개월 이게 인정이 돼야지만, 예, 우리가 냈던 학원비에 환급금을 다 돌려받을 수, 이렇게 환급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위안부에서 공부하는 주 궁극의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답게 일을 하기 위함. 그렇다면 시험에 급급한 암기가 아니라 현장 가서 직접 쓸 수 있게. 그때 생각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배려구나. 그러니까 지팡이가 건강한 다리, 지팡이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불편한 마비다리를 끌고 올라가는 배려가 있어야 되고, 내려갈 때는 지팡이 내려갔다면 건강한 다리 내가 받칠게. 마비다리 너부터 내려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따라갈게. 이렇게 가는 예, 배려의 원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단순히 아니 멀리까지도 차후 몇 년까지도 심지어 몇십 년까지도 이거를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내려가는 순서였으니까 내려갈 때는 그렇지 배려가 필요하니까 지팡이가 같다면 불편한 다리부터 내려보내야지. 그랬을 때 왼쪽 편마비였으니까 왼쪽 다리가 가고 건강한 다리인 오른쪽 다리가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 정답이 금방 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예, 그래요. 50번 정답은 4번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지하시고 하셔야 될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과제가. 그게 뭐냐면 왼쪽을 오른쪽 편마비로 바꿨을 때 내려가는 순서를 한번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내려가는 순서 다음엔 올라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일 때 올라가는 순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일 때 올라가는 순서. 하나의 문제로 4개의 문제를 풀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의 표준 규칙으로 바뀌면서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가 없는 경우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계단 손잡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나예요. 계단 손잡이는 반드시 건강한 손으로 잡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팡이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알아두시면 이제 이런 문제를 또 만들어냈을 때 정답을 금방 찾아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또 다음 갈게요. 51번 왼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 보조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선생님들 풀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행보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한데요. 그렇다면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 교재 바뀌면서 딱 오른발이 먼저 나오게끔 순서 잡아놨어요. 그대로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만 약하다면 보행보조차와 약한 다리를 먼저 보내고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따라가 줍니다. 이것도 아까 지팡이 순서하고 동일합니다. 네, 배려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51번 문제는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라고 한쪽 다리를 명시했기 때문에 불편한 쪽 다리인 왼쪽 다리와 보행 보조차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인 오른쪽 다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요? 왼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랑 바꿨을 때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는 대상자가 갔을 때 순서 한 번만 찾아주시면 예, 여기는 2개 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5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한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자, 여기도 선생님들이 정답 찾을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 문제
풀이를 좀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30에 45도 각도 정도로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잠금 장치는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하신 상태에서 양보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혀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모주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앉으셨다면 대상자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탑승하실 때는 엉덩이부터 타고 다리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53번 문제는 복지용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의 복지용구 중에서 구입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수동 휠체어, 2번 전동 침대, 3번 목용 리프트, 4번 이동 욕조, 5번 요실금 팬티. 네, 정답은 5번 요실금 팬티입니다. 다 암기하고 계시지요? 네. 자, 구입 또는 대여가 되는 이종이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얘는 구입과 대여가 모두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가 되는 거.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용 리프트, 배외 감지기. 요건 대여 6종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구입은 따로 안 해오셔도 되고요. 요거 암기가 되셨다면 그거 외에 나머지 다. 그래서 저는 대여 외울 때 좀 비싸요. 무거운 장비요. 네. 그 다음에 또 갖고 있으면 뭐 하지요? 혹여라도 대상자가 이제 좀 임종을 하셨거나 이런 경우에 이거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제품들이잖아요. 그건 대여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입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예, 돌려쓰기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입에 들어갔고요. 예, 잘 암기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54번부터는 가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사실 개편되기 이전에도 가사 파트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용은 엄청 많은데 시험에는 정말 평균적으로 딱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문항수를 많이 줄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4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2023년 버전과 같이 문항수를 거의 배분을 했거든요. 문제집 만들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35문항, 45문항, 80문항으로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네, 변동의 관건이었거든요. 페이지가 늘어나는데 문항수가 같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사 파트도 중간중간 내용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엄청난 내용을 막 추가하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기존처럼 세 문제 정도 출제하지 않을까. 좀 더 내고 싶다면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게 배분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4번 문제가 예, 가자미 쌍생활 지원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것은 1번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번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번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한다. 4번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5번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한다.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걸 고르라는 거와 같은 예, 문항의 맥락이지요. 그래서 실온에서는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 세균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막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55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2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3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4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5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재봉선이 있거나 풀을 먹여서 딱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부의 손상으로 인한 욕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봉선이 없는 시트에 사용하는 게 맞는 표현이었죠. 오리털 이불 같은 경우는 햇볕에 말리면 오리털이 쪼그라들어요. 예, 그래서 보온성을 다 잃어버리고 푹신한 매트보다는
예, 분명히 해설한 것 같은데, 예, 추가 설명을 넣는 것 같은데, 눌러놓고 왔어요. 네. 자,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가 뛰어난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습기를 흡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표준교재 침대 커버는 3~5일에 한 번은 세탁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장기화 기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 지침 영역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 자, 음식 냄새 혹은 꽃향기 등으로 감성 자극하기, 실내는 나무 혹은 종이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꾸미기, 적정한 간접 조명 등으로 시각적 자극 제공하기, 1번 진압력 지원, 2번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 3번 기능적인 능력 지원, 4번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5번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 자, 정답은 2번입니다. 환경적인 자극의 향기라든지 감촉이라든지 시각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진압력은 선생님도 아시듯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한다면 진압력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명칭에 방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화장실 위치를 써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중간중간 달력 날짜 시간 같은 거를 걸어둔다든지 그렇다면 진압력 지원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5번 같이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은 이제 살고 싶어하는 공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내용이 해당이 사항이 됩니다. 자, 57번부터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제일 난관이에요. 왜 난관이냐면 분명히 이 장은 이론장인데 2023년에서도 이게 실기 이론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혼동이 돼서 그래서 그냥 2023년 버전에 맞췄어요. 의사소통 파트가 1번에서 35문항에 출제됐지 36번에서 80문제에서 출제됐지 사실 좀 난감합니다. 90원에서 완전 틀었다면 그러면 이거 이론 문제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냥 기존 버전처럼 내비뒀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 좀 실기에서 날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제 버전으로 제 유튜브로 혹시 공부를 하시고 2024년에 시험 보시고 나시면 댓글로 한 번만 좀 부탁드려요. 네. 뭐냐면 저기 너울쌤 의사소통은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의사소통은 너울쌤 실기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 한 번만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요거 할 때마다 얘기할 거거든요. 네. 왜냐면 나중에 제 문제집도 여기에 뭔가 의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국시원에서 공개된 내용을 봐서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기존 문항 배분에 거의 준해서 갖고 왔고요. 중요한 건 뭐 이론에서 문제가 나오든 실기에서 문제가 나오든 그걸 다 맞춰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멀리 보자면 그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정답 풀 수 있는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능력만 향상시키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또 나중에 시험 보고 나시면, 네, 뭐, 어디서 몇 개 나왔다, 뭐, 여기 채널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느 유튜브든지 어느 강사든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거나 또는 유튜브를 풀어보셔도 똑같은 문제 나온다는 확률은 거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는 다 내려놓고 유튜브를 보시는 것이 또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것이 확실히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한 거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마인드로 저는 공부하는 건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예, 2024년 버전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2024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초임 강사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문제집도 집필했고, 유튜브도 영상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멘트 안에서, 네, 오래 일했던 걸 좀 드러내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뭐냐, 어떤 한쪽 면에서는 완전 다 내려놓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율이 저도 좀 필요하고 좀 맞춰가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청취를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의사소통 문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4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1번도 맞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당연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해야죠. 근데 문제를 한번 딱 쳐다보시면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비언어적이라고 붙였어요. 네. 요런 문제가 또 이제 사람을 또 혼동시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어적으로 물었다면 1번이 정답이겠죠. 비언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용어라고 하는 단어나 어휘 같은 것들은 비언어가 아니라 어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꼼꼼히 푸셨다면 4번이었을 거고 좀 빠른 속도로 푸셨다면 1번을 다치실 분들도 저는 계실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자, 우리 요렇게 문제는 조금 꼼꼼히만 봐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58번 다음 상황에서 나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자 대상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자 그럼 요양보호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번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3번 이렇게 누워 계시면 큰일 나요. 4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나전달법에 4단계가 있지요. 예, 상황,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이런 느낌으로 왔으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램의 단계로 가요. 자, 그런데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바램을 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3개만 해도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가끔은 가장 긴 문장을 찾으시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바램까지 넣어버린다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정답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빼요. 그럼 3가지 단계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행동이 뭐냐? 그냥 누워만 계시는 게 행동이지요. 누워만 계시니 그걸로 인해서 오는 영향, 근력이 떨어질까 봐요. 그래서 내 기분 느낌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정확해요. 예, 그렇게 나전달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갈게요. 59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짓으로 이야기한다. 2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한다. 4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 알게 한다. 5번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유형의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가 어떤 상태입니까? 난청은 어떤 상태고요? 언어장애는 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 열쇠가 돼요. 자, 그럼 시각장애이니까 우리 선생님도 아시듯이 사물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 다 위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명사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알려주셔야 되고, 또 방향을 알려드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몸짓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지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게 표준교재에 있다면,
네, 어떤 거냐? 이미지 같은 거 떠오르지 않았을 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면 촉각으로 만져보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도움 방법이고요. 그다음 반걸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예, 가까이 있다는 위치에서 가시는 것이 예, 옆에 있다 이런 걸로 위치감을 좀 알려줄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이요. 60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2번 땡땡하고 땡땡하면 땡땡해요 라고 말한다. 3번 모르는 것만 찾아 말해준다. 4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5번 감정 표현보다 대상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하시면 소통하셔야 되고요. 자, 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대상자 앞에서. 자, 땡땡하고 땡땡하면 땡땡해요는 동작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자, 어르신 땡땡 하세요. 다 끝났어요. 그럼 또 땡땡 하세요. 다 하셨어요. 땡땡해요. 이렇게 한 번에 한 동작씩만.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찾아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아는 것을 진행해 주시게 해야지만 돼요. 그래야 남아있는 자존감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에게는 어떤 설득이나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나 이론을 가지고 설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표현하게 해주고 또 감정 공감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유대감이 형성이 잘 돼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상자와 신뢰를 통해서 유대를 형성해서 원활한 돌봄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또 아셔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 치매심 만났을 때 잘 대처해 주셔야 되고요. 61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 활동 유형은 자 대상자가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자 요양보호사가 합니다.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이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1번 운동활동, 2번 자기계발활동, 3번 종교참여활동, 4번 사교 오락활동, 5번 가족중심활동. 네, 정답은 2번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서예교실이 자기계발 안에 들어가지요. 네, 이런 문제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체조, 산책이 들어갔다면 운동활동. 그죠? 그다음 자기계발의 서예교실 외에도 책 읽기, 독서, 그림 그리기, 신앙송, 악기 연주, 민요, 창작, 백일장 다 자기계발이지요. 교회 사찰, 성당이면 종교 참여, 연극, 영화, 음악회, 전시회라면 사교 오락, 가족 소풍, 가족과 대화, 외식 나들이가 들어간다면 가족 중심 활동. 네,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뭘로 바꿨을 때 왜 문제 유형이 바뀌고 틀어지는지까지 한 문제 안에서 같이 가고 꼼꼼히 보고 가시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문제풀이 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또 한번 여기서 네,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다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불안의 원인 파악하기,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스킨십을 자주 하며 사랑받는 느낌 들게 하기. 1번 환각, 2번 불안, 3번 무감동, 4번 배회, 5번 공격성. 정답은 2번입니다. 네모 안에 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라. 불안 이어집니다.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296에서 297페이지까지 치매 노인과 상황별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상황, 원인, 대처 의사소통에서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13개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신설 내용이에요. 이게 의사소통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여기서 나올지 치매에서 나올지 글쎄요. 이것도 풀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는 의사소통 파트에 있어서 의사소통 문제를 만들었고요. 제가 예, 출간할 문제집에 이거 10개 문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땐 중요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 행동을 할 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구별이 될 만한 것도 있어요. 수집증이라든지 뭐 성적 행동이라는 섭식장애, 수면장애 이런 거는 바로 답이 나오는데
요렇게 불안 같은 것도 좀 어려운 거거든요. 망상, 환각은 거의 똑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296과 297페이지를 꼼꼼히 잘 읽으시면서 차이점을 좀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통점으로는 답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회만의 차이점, 공격성만의 차이점, 초조만의 차이점, 무감동만의 차이점, 이런 포인트를 잘 찾아내시는 것이 그것이 사실 이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저는 포인트 열쇠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치매 요양보호 기술 파트로 넘어갑니다. 치매 요양보호 파트로 가는 거예요. 자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삼키거나 이런 게 안 되실 때 갈거나 으깨서 네, 잘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걸쭉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배회가 있다면 활동량이 늘어났을 거니까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 주셔야 되고요. 특정 음식만 계속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대처법 있죠. 먹었던 걸 자꾸 달라고 했을 때, 예, 지금 준비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지는 대체식품, 아니 먹고 남은 식기를 보여준다든지, 먹고 나서 달력에 표시한 걸 같이 한번 확인하신다든지. 자,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돼요. 예, 그래야 커야지만 잡기가 편하거든요. 치매가 진행되시면 손가락의 소근육도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왜 뭉툭한 숟가락을 주잖아요.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라 약간 무거운 걸 주어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2번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번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5번 대상자 방은 1층보다 2층이 좋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눈에 확 띌 수 있게 밝은 양색 테이프 붙여주시고요. 유리창은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블라인드나 커튼이나 선텐지나 이런 걸 좀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유리로 밖을 나가는 게 아니죠. 밖을 보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런데 밖이 보이면 유리로 나가려고 하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방법이고요. 방 안에서 잠금을 잠그더라도 밖에서 열 수 있는 거. 그래서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두시면 예,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내는 거고요. 예, 난로 예, 켜두는 건 좀 위험합니다. 1층이 훨씬 좋습니다. 65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진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번 이 옷이 제일 예쁘네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2번 어떤 옷을 찾으시는 거예요? 3번 옷을 꺼낸 김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시죠?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장에 다시 넣어주세요. 5번 옷을 다 꺼내고 계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자,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도 공간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주의 환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막 예, 옷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옷을 찾으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버리시지요. 아니죠. 예, 다시 넣으세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전달법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의사소통의 어떤 공감이나 막 이런 게 조금 많이 혼돈이 되신다면, 저는 늘 그렇게 설명해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장을 바꾸셔서 내가 치매 대상자다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요양보호사가 가장 내 마음에 들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찾는다면 정답이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역발상이죠. 입장 한번 바꾸면 상대방이 이해가 잘 되더라. 예, 의사소통은 저는 이건 예,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6번 거실에서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2번 방을 바꾸어 준다. 3번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지 살펴본다. 4번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린다. 5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자, 3번이지요. 배회하실 때 한 번 제일 먼저 점검해 주셔야 될 사항은 혹시라도 신체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배회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거냐면 배가 고프거나 그죠? 이거는 먹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대소변 조절에 관한 화장실 배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게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현관문 열어두셨다가 밖에 나가시면 큰일 나요. 길 잃어버리는 배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놨을 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현실과 가상의 구분을 어렵게 해서 환각을 일으켜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차단을 하시는 거, 예, 이런 내용들이 또 배회 돕는 방법에서 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67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치매 대상자, 나 빼고 니들끼리 고기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요양보호사. 1번, 고기 안 먹었습니다. 2번, 어르신은 고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3번, 고기 드시고 싶으신 거죠? 같이 사러 가요. 4번, 조금 전에 저랑 같이 드셨잖아요. 5번, 고기 냄새가 나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입장 바꾸면 금방 나와요. 이거 환각 중에 냄새면 한후. 그죠? 네, 고기 냄새가 난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아니면 또 니들끼리 먹었지. 의심 막 이런 거, 망상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어떨까? 그 상황이 뭐지? 이렇게. 그래서 공감의 첫 번째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이런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의중이 뭐냐? 나도 먹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거에 근접한 답. 여기도 아마 입장 바꾸셨다면 정답 금방 눈에 보이셨을 거예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들이 집에 없다고 말한다. 2번 늦은 시간이니 내일 가자고 말한다. 3번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4번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5번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질녘이 나왔다면 석양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요때만 대면하신대잖아요. 그러면 석양증후군도 불안한 심리나 이런 거를 네, 우리가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편한 거, 뭐 반려견, 좋아하는 음식, 인형, 노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 사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대처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번부터 5번까지 주의 환기에 관한 내용이 몇 번 있습니까? 이것만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셔도 정답이 사실 잘 보이세요. 왜? 그거밖에 없어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과거의 경험, 좋아하는 이야기, 단순한 일거리, 이게 우리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주의환기법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에 있습니까? 이거가 사실은 예, 답이거든요. 예, 이제 68번 같은 문제는 사실 문제 안 읽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이러면 4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조금 빨리 캐치가 되시거든요. 저는 거꾸로 하는 거죠. 제가 오래 가르쳤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거기에 공통점을 찾아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거고. 아마도 제 채널에 꾸준히 좀 봐주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 때문에 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오래 일하면 돼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실 제가 뭘 또 다른 채널과 차이점을 두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런 거 파악한 게 저한테는 조금 장점일 수 있어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보고 옷을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중지한다. 2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4번 옷을 벗으려고 할 때 못하게 제지한다. 5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옷을 벗는 행동, 그러니까 성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딱 한 번 떠올리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치매가 아닌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옷을 벗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를 내리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치매가 오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인지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누가 있던 없던 간에 내가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실 때, 내가 있는데 왜 내 앞에서 이게 아니라 혹시 저런 행동을 하실 때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 뭐 어느 습도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피부가 간지러워 그럴 수도 있고, 옷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지금 3번처럼 확인하셔서 갈아입혀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한 경우는 1번 어르신 거기로 같이 가요. 2번 의자에 빨리 앉으세요. 3번 저는 땡땡땡입니다. 어르신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4번 어르신 오늘 날씨 어땠어요? 즐거운 일도 있었나요? 5번 거실에 계시는 것은 되는데 작은 방에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무엇을 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요. 1번 같은 거기로 같이 가요. 거기는 지시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목욕탕으로 같이 가요. 거실로 같이 가요라고 한 명사를 주로 써주셔야 되고요. 빨리 앉으세요. 명령어 쓸 수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셔도 돼요. 어르신 오늘 날씨는 어땠어요? 즐거운 일도 있었나요? 그러면 뭘 대답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질문도 한 번에 하나씩. 자, 거실에 계시는 건 되는데 작은 방에 있는 건 안 돼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되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어르신, 거실에 계시는 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그쵸? 네. 71번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 말해보기,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번 계산력, 2번 진압력, 3번 언어 유창성, 4번 수능력, 5번 통찰력.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꽁치, 갈치, 이면수, 가자미,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거를 쭉쭉쭉쭉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 하는 거잖아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 보실래요? 가게, 기억, 우주, 고유, 공유, 이런 식으로 거위, 이렇게 유창하게 단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계산력은 인지기능에서 네, 날짜 계산기는 좀 계산력을 요구하는 거고요. 내 건강 일기쓰기에는 진압력이 나옵니다. 수능력, 통찰력이라는 거는 아무리 인지기능 이거 다 찾아봐도 없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내용이 좀 바뀌어 있어요. 인지에 관한 그 활동들이 경증 뭐 이런 식으로 2023년하고 좀 몇 개가 명칭이 바뀌었고 조금 더 줄었고 그런데 그 활동마다 지금처럼 계산력입니다. 진압력입니다. 네, 뭐 기억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같이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전체 표로다가 한번 정리해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치매 파트를 지나서 치매 파트가 원래 옛날에도 문항수가 9개 정도가 출제됐었어요. 단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거기에 준해 저도 거의 가져왔고요. 이제 마지막 뒤 파트 단원을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원에 감염 파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옛날 앞에 있었는데 지금 뒤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감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해라든지 그다음 이제 응급 요 파트거든요. 자, 여기도 같이 풀어볼게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네, 정답은 3번이지요. 마른 수건이 아닌 좀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감싼 상태에서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은 닫아주셔야 되고 허리를 펴는 게 아니라 숙이고 양손으로 짚는 게 아니라 한 손은 코와 입을 가리고 나머지 한 손을 벽을 짚으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73번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구를 잠근다. 2번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로 올라간다. 3번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로 이동한다. 4번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5번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은 높은 곳에 둔다. 자, 제가 정답 공개 지금 하는 건가요? 아, 중간에 네.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애가 하나 해달라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자, 정답 공개가 혹시 안 됐다면 3번.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로 이동한다. 무너질 것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안전한 거죠. 자,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구를 잠그는 게 아니라 열어서 우그러지는 혹시라도 철문에 갇혀버리면 안 되니까 나갈 통로는 열어두셔야 되고요. 흔들린다면 탁자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주셔야 되겠죠. 계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위험하니까 높은 곳에 두시면 안 되고요. 74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 콧물이 있는 경우 민감한 대상자와 접촉해도 상관없다. 2번 대상자와 접촉 전은 손 씻기가 필요하지 않다. 3번 대상자의 눈, 코, 구강은 청결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침은 필요한 사항만 따른다. 5번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자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민감한 대상자다라고 하는 경우는 면역 저하자, 노인, 영유아 누구나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 콧물 같은 경우에는 이곳 분비물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 게 좋고요. 손쉽게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눈, 코, 구강은 청결하셔야 됩니다. 방역 지침은 필요한 사항만 따르는 게 아니라 성실히 잘 이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75번 가겠습니다. 오염된 물질이 바닥이나 침구, 옷 등에 묻은 경우에 감염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경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맨손으로 처리해도 된다. 2번 경우에 따라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3번 혈액이 묻은 경우 주방세제와 물을 1대9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4번 체액이 묻은 유리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5번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판단된 옷은 삶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삶는 거 외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살균 표백제를 사용해 세탁한다. 요렇게도 정답 문항이 나옵니다. 자, 맨손 안 되죠. 장갑 착용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비닐 장갑이 아닌 고무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다면 그죠? 이게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그러니까 어디에 묻은 건지가 지금 명시가 좀 잘 되어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바닥에 쏟아졌다면, 표백제와 물을 1대9로 희석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옷이나 침구류 등에 쏟아졌다면, 이땐 표백제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변색되죠, 탈색되죠. 네, 그런 거. 체액이 묻은 유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안 되고, 단독 따로 감염 쓰레기로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76번 프로그램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힌 후 몸을 꽉 잡는다. 2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항경련제를 복용한다. 3번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4번 즉시 하임리법을 실시한다. 5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관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렸으니까 경련이구나. 경련일 때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셔야 침이나 부피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눕히지 않고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자, 무엇을 관찰하는 걸까요? 네, 양상. 그 다음에 시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지만
네, 이게 응급으로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몸깍지 잡지 않습니다. 잡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경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리지 않습니다. 하임리는 선생님도 아시죠? 질식시 대처 방법인 거. 제 다음이요. 77번 뜨거운 물을 손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분대를 감는다. 2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3번 화상 부위에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손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찬물에 담근다. 5번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른다. 네, 정답은 4번 화기 제거법이죠. 그래서 찬물에 뭐 15분 정도 좀 화기 담궈서 화기를 제거시켜 주셔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압박분대 감지 않아요. 네. 그리고 수돗물 세게 틀어주시면 또 수압에서 피부가 벗어질 수 있고 감각이 있는지 뭐 만져본다 화상 부위에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연고 바른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기가 나가지 않게 덮어버리면 더 큰 상처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78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압박 시마다 위치는 변경되어도 상관없다. 2번 압박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손가락은 가슴에 닿게 한다. 3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대상자의 가슴을 누른다. 4번 3cm 깊이로 가슴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맞고요. 압박심마다 위치는 변경되시면 안 되고 손가락을 가슴에 닿게 되시면 흉골에 갈비뼈가 다 골절됩니다. 그래서 닿지 않게 3cm가 아니라 5cm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하시면 장기가 다 파열되거나 손상돼요. 그래서 칼돌기는 압박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었죠.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인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2번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5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는 나도 떨어져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손 대지 않죠. 몸에다가 리듬 분석은 2분마다 하고 있고요.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났다면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됐지요? 전원 켜기,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이 들어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패드 부착 부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이 80번 문제는 어디에서 제가 문제를 이거 만든 거예요, 제가. 네. 사강별 사례라고 하는 마지막에 요양보호사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죠. 저도 아직 수업 여기 진행 안 했어요. 저희도 개강반이 종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다 사례회를 통해서 가는 거고, 문제 행동, 그러니까 문제 심리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런 게 치매 있을 때 나타나면 요양보호사는 대처법이 뭡니까? 이거를 다 토의를 통해서 찾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시고, 그죠? 그 영상에 맞춰서 각자 의견을 다 제시해서 많은 숙제를 다 쓰셔야 돼요. 저도 수업 시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헛것을 봤을 때, 물건을 훔쳐갔다고 치매 대상자가 이야기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먹으려고 할 때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미 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 대처법도 영상에서도 설명합니다. 그걸 다 추려서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사실 치매 요양에서 문제 행동 대처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네모안의 문제로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출간될 문제집에 다
다 이렇게 해서 10문제 다 만들어냈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글쎄요, 제 추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문제 만들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받아쓰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을 보고 영상의 포인트가 뭐고 그 대처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답은 막 그렇게 어렵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앞으로 요 80번은 항상 여기에 있는 문제를 좀 가져와 보려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행동 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며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친다. 왜 그러냐고 돌봄자가 묻는 말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를 쳐다봐 라고 대답한다. 1번 아무도 없는데 무엇이 보이냐며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해준다. 3번 감정을 수용하며 이해해주고 좋아하는 간식을 같이 먹자고 한다. 4번 왜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5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지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예,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은 이 안에서 네, 정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바나나를 줍니다. 할아버지가 바나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바나나, 토마토 주스 막 이런 거 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루 부분에 막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왜 찾아왔나 혼란되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 무섭지요. 검은 옷 입고 막 쳐다본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감정을 이해해주면서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니까 저랑 같이 바나나 먹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영상의 대처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영상을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문제처럼 푸는 거죠.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하는데 전문 국시원의 출제위원들이 못 만들겠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충분히 저보다 더 많은 우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황별 사례는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마이크에 끊김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네,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찍었어도 시간은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강사이기도 해요. 좀 자세하게 나가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른 뭐 유튜브 채널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제 채널을 보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시험 볼 때까지 저랑 같이 가실 거라 예, 그래서 뭘 달리할 수 있을까? 제가 가진 거는 강의 오래 했다는 강의 경력? 그걸로 뽑아내는 통찰력? 또 문제 유형 여러 가지 푸는 거? 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은 자세히 설명하니까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무시하냐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 다 들어도 저는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좀 자세히 여러 개 유형으로 네, 또 꼭 필요한 내용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차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저를 믿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저는 네, 저기 너울쌤거 하나만 믿고 다른 거 안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늘 감사하지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또 해설을 잘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늘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실기 2탄, 네, 저랑 같이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네, 대단하세요. 1시간 30분 앉아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또 시간 좀 지나서, 네, 다음 3탄 준비해서 선생님들 같이 문제 풀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은 소식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제 문제집이 인쇄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절쯤 돼서 전후로 문제집이 출간된 예정이에요. 그때는 얼굴도 공개한 영상으로, 티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준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